혹시 어떤 사람과 대화만 하고 나오면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도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은 적 있지 않나요? 그때 바로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서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손절해야 할 사람은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감정이 아니라 패턴으로 구별하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세다고 무조건 손절 대상인 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손절의 기준은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위축되고 설명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행동보다 말로 상대를 흔듭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하나씩 보면 사소해 보여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네가 예민한 거야 입니다. 이 말은 상황을 해결하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 자체를 틀린 것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에요. 한 번쯤은 오해일 수 있어도 이 말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내 감정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대화라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먼저 묻고 상대가 불편했던 지점을 확인하려고 해요. 하지만 손절해야 할 사람은 자기 행동보다 네 반응을 문제 삼으면서 대화를 끝내려 합니다. 두 번째는 농담인데 왜 그래? 예요. 장난은 둘 다 웃을 수 있어야 장난입니다. 그런데 늘 한쪽만 웃고 한쪽만 계속 참아야 한다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무례함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웃음의 분위기 속에 상대를 작게 만드는 데 익숙한 경우가 많아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는 말까지 같이 붙는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분위기를 망친 사람도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왜 비슷한 상처가 계속 반복되느냐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문제를 계속 만들면서 뜻이 아니었다고만 말하면 책임은 끝없이 미뤄집니다. 미안한 사람은 해명만 하지 않고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지도 보여줍니다. 반대로 손절해야 할 사람은 설명은 길지만 변화는 거의 없어요. 네 번째는 다들 너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익명의 다수를 끌어와 압박하는 방식이라서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말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분위기만 만들죠. 정말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들 뒤에 숨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말로 전합니다. 익명의 다수를 데려오는 사람은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반박할 힘을 빼려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입니다.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죄책감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전에 잘해준 일을 지금 통제권처럼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조금씩 거래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선택보다 미안함이 먼저 커져요. 그래서 싫다고 말해야 할 순간에도 빚진 사람처럼 주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입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내 가치를 흔들고 불안을 심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관계는 존재를 쉽게 대체 가능하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존중보다 우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관계를 함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줄 세우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됐어, 너랑 말해봤자 소용없어 입니다. 이 말은 대화를 중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만 죄책감 속에 남겨두는 감정 조종일 수 있어요. 건강한 거리두기는 잠시 멈춘 뒤 다시 이야기할 여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해결보다 처벌에 더 가까워서 결국 나는 쫓아가서 풀어야 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편하게 오래 남는다면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예요. 진짜로 나를 위한 말이라면 존중이 먼저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통제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강패처럼 쓰면서 불편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고마운 줄 모르냐고 몰아가곤 해요. 조언처럼 들리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면 그건 조언보다 간섭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서 이 말을 반복한다면 더 분명하게 봐야 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을 한 번 했다고 무조건 손절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피곤한 날에는 말실수를 할 수 있고 관계에는 맥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내가 설명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보다 저 사람의 기분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말하기가 두려운지도 봐야 합니다. 늘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있는데 변화가 없는지도 꼭 봐야 해요. 필요할 때만 다정해지고 평소에는 무관심한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 자존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핵심만 정리하면 손절해야 할 사람은 독한 말을 한 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우고 죄책감을 이용하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들어봤던 말 중에서 가장 선 넘었다고 느꼈던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만 남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은근히 멀어지는 말투는 어떤 특징에 보이는지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